키키올릭입니다. 오늘 영상은 US 오픈 시리즈 첫 마스터스 대회였던 토론토 마스터스에서 야닉 시너가 챔피언에 등극한 비결과 그 의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주 시작한 신시내티 마스터스 전망과 윈블던 멘붕 사태의 주인공 온스 자베르의 US 오픈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닉 시너가 토론토 마스터스 결승전에서 알렉스 디미노를 2대0으로 꺾고 생애 처음 마스터스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너의 나이는 이제 21살을 간 넘었습니다. 21살에 마스터스 시리즈 우승, 결코 늦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시너가 18살 때부터 워낙 뛰어난 기량을 보여왔기 때문에 꽤나 긴 시간이 흘렀던 마치 지각 우승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시너는 이탈리아가 모처럼 나온 천재 선수였죠. 자, 그 전까지 이탈리아 테니스 하면 파비오 포니니, 안드레 세피 이 정도 20위권 수준의 선수만 보였었는데요. 야닉 시너가 2019년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에서 깜짝 우승을 하고 그해 갑작스럽게 마테오 베레티니라는 광수서버 톱10 플레이어가 한꺼번에 등장을 해서 이탈리아 테니스가 일약 르네상스를 맞게 됐습니다. 자, 그때 넥젠 파이널에서 시너의 아무도 예상 못한 깜짝 우승 희생양이 바로 이번 토론토 마스터스 시리즈 결승 상대였던 알렉스 디미노였습니다. 디미노는 이미 그 전해부터 천재성을 인정받아서 호주 레이튼 휴이트의 뒤를 이을 선수라고 아주 큰 곽광을 받았고 넥젠 파이널을 두 번째 재수했기 때문에 우승 후보 0순위로 곽광을 받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탈리아에 잘 알려지지 않은 18살 소년이 결승에서 엄청난 스트로크를 보여주면서 디미노를 제압하고 우승한 것이었습니다. 자, 시너는 이듬해 프랑스 오픈에서 나달을 16강에서 만나 1세트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저력을 보여줬고요. 2021년 4개의 투어 우승을 차지하면서 차세대 선두주자 굳히기에 돌입을 했으나 그러나 그 이듬해 카를로스 알카라스라는 더 센 천재가 등장하면서 다소 빛이 발해졌던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3년 야닉 시너는 드디어 2전 3기 끝에 마스터스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첫 도전이 2021년 마이애미, 두 번째가 올해 마이애미 마스터스 결승전이었고요. 두 번 다 후르카츠와 메드베데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준우승에 그쳤다가 올해 결국 디미노를 물리치고 마스터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너의 우승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볼 수 있지만 이것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마스터스 시리즈 결승전에 21세 이하의 영건 빅3가 전부 올라갔다는 관점입니다. 알카라스, 시너, 그리고 홀거 루네인데요. 인디언 웰스, 알카라스, 마이애미 시너, 몬테카를로 루네, 마드리드 알카라스, 로마도 루네, 그리고 올해 6번째 마스터스 시리즈인 몬트리올에서 시너가 결승에 올라서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대단한 제너레이션의 등장이다 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너의 우승, 드디어 큰 대회 울렁증의 한 고비를 넘어섰다고 감히 평가할 만합니다. 그랜드슬램도 윈블던에서 결국 8강의 벽을 넘어서 준결승전까지 처음 진출했잖아요. 다만 윈블던도 그렇고 이번 토론토도 그렇고 시너는 대진운이 상당히 따랐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자, 강적들을 요리조리 다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였죠. 시너는 우승 비결로 단단해진 피지컬과 체력을 꼽았습니다.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was fortunate when I was young that I was not strong physically, so I had to find a way to have a good ground stroke speed. So that's why I worked a lot technically. Now I'm getting also stronger physically. You know, I'm growing, and I guess the combination of being fluid and flexible, but also getting stronger, makes you hit the ball a little bit harder. 자, 시너의 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시너는 좌우 포핸드, 백핸드 스트로크의 속도가 투어 전체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합니다. 포핸드의 속도는 120km를 넘고 놀랍게도 백핸드 속도도 거의 이 정도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시너와 베이스라인 랠리에서 똑딱이 맞대결을 하면 거의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 디미노와 결승전에서도 이 두 선수 그라운드 스트로크에
속도 싸움에서 승패가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자, 시너의 포핸드와 백핸드 평균 속도가 둘 다 120km를 넘은 반면에요. 디비노어는 110km, 백핸드 102km로 거의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시너의 원래 모습 그대로 잘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시너의 토론토 마스터스 우승,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윈블던 4강까지의 테크닉적 변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브 폼의 변화였습니다. 자, 시너의 서브 모션 변화는 제가 1년 전에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놀랍게도 1년 전의 변화를 다시 또 정반대로 되돌린 선택이었습니다. 시너는 올해 윈블던 전까지, 그러니까 프랑스 오픈까지요, 서브를 넣을 때 플랫폼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플랫폼이란 두 다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첫 서브를 넣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윈블던 잔디 시즌부터 시너는 2년 전 폼인 핀포인트 스탠스로 다시 바꿨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앞쪽으로 붙이면서 포워드 무브먼트를 가미하는 자세, 바로 핀포인트 스탠스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스탠스뿐 아니라 라켓 헤드가 올라가는 와인드업 자세까지 변화를 준 것입니다. 자, 기존의 펜듈럼 서브, 자, 그러니까 라켓 헤드를 밑으로 내려서 끌어올리는 서브 자세를 버리고 알카라스처럼 헤드를 내리지 않고 바로 공쪽으로 올리는 어브리비에이티드 축약 서브로 다시 변화를 취한 것입니다. 이게 서브의 안정성과 위력이 얼마나 더 플러스 효과를 낸 것인지는 조금 더 통계가 쌓여야겠지만요. 어찌됐든 시너의 서브가 좀 더 리듬감을 갖추게 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시너가 이렇게 서브 폼을 자주 바꾼다는 건 그만큼 시너의 약점이 서브라는 해석도 가능하죠. 같은 레벨의 선수들보다 시너 서브가 많이 약하고 안정성도 떨어져 보이는 건 맞거든요. 여전히 21살 시너가 서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야만 그랜드슬램 우승이란 최종 목표에도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너의 토론토 우승은 US 오픈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인 4번 시드 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너는 이번 주 발표한 랭킹에서 6위를 찍었고요. 신시내티 마스터스에서 활약 여부에 따라 세계 4위까지 상승도 가능합니다. 다만 북미 하드코트 시즌에서 토론토와 신시내티 마스터스 두 대회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기란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습니다. 이 두 개의 마스터스 시리즈만 거의 유일하게 한 주에 휴식 없이 바로 연결되는 일정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이 두 대회를 한꺼번에 연속 우승한 마지막 선수가 2013년 라파엘 나달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입니다. 신시내티 마스터스 시리즈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토론토보다 이 대회가 US 오픈을 앞둔 진짜 워밍업 대회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코트 표면 속도가 토론토보다 좀 더 빠르고 US 오픈 조건에 더 가깝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무엇보다 신시내티에는 노박 조코비치가 출전하기 때문에 진짜 US 오픈 전초전 느낌이 나고 있는데요. 대진을 살펴보면 조코비치 대진이 상당히 빡세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메드베데프와 홀거룬에, 그리고 야닉 시너가 조코비치 쪽에 있는 데다가 첫 판인 32강전부터 위험하기 그지없는 다비도 피노 포키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알카라스 쪽에는 치치파스, 캐스퍼루드, 루블레프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메드베데프나 시너보다는 현 상태에서는 조금 덜 위협적이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이미 신시내티 첫 판에 한동안 극도로 부진했던 필릭스 오제알리아심이 베레티니를 꺾고 5월달 이후 한 석 달 만에 첫 승을 거뒀는데요. 오제알리아심 한동안 무릎 부상으로 조금 고생을 했고 슬럼프까지 찾아왔는데 다시 작년 하반기 무서웠던 기세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조코비치와 알카라스의 윈블던 재대결이 과연 신시내티에서 벌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 기대는 해보겠습니다만 성사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걸로 전 예상합니다. 자, 여자부에서 제가 주목하는 선수는 온스 자베르입니다. 자, 과연 자베르가 윈블던 결승전 쇼크를 딛고 출전한 첫 대회에서 살아날 수 있느냐. 사실 자베르는 작년 US 오픈에서도 결승에 올라서 12용 태계에 졌거든요. 이 결승전 울렁증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가 궁금을 하고, 일단 대진상으로 사발렌카와 4강 격돌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베르의 섬세한 기술샷을 앞세운 기교 테니스가 리바키나 사발렌카의 파워 테니스를 극복하기를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파워 1번도로 흘러나가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자, 애슐리 바티 은퇴 이후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 같습니다. 여자 테니스에서는. 직전 대회인 캐나다 몬트리올 마스터스에서 여자부
경기 일정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우천과 중계 일정으로 인해서 새벽 늦게까지 경기를 하고 다음날 바로 또 경기해야 하는 악조건 속에 시달렸고요. 결국 결승전 날 삼손오바가 하루에 2경기를 하다가 제시카 페골리한테 완패를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시비용택, 리바키나 등 많은 선수들이 WTA 수뇌부의 리더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선수들 본인이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테니스 토너먼트 주최 측에서 이런 점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신시내티 마스터스 재미있게 보시고 또 저는 또 흥미로운 테니스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게 얼마 만이냐, 어?